2025년 대입 준비를 위한 예비 고3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는요, 아마 이렇게 공식적인 간담회 자리에서는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제 고3 올라가는 요 간담회 이후로는 개별 상담이 진행되지 다른 어떤 일정 설명회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 입장에서는 입시 치르기 전에 마지막 겨울방학이 남겨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지금 바로 그런 시기고요. 지금은 다른 2학년, 3학년, 1학년 이렇게 올라갈 때하고는 좀 다르게요. 대학과 전형을 결정을 하시고 고3을 시작하셔야 된다. 이게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당장 지금 오늘 내일 막 결정하시고 간담회 지난 다음에 결정하실 수는 없는데 일단 이번 방학 때 그 대입과 전형을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학생들도 그러실 거고 학부모님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고3 스쿨버스 학부모님 타보신 적 있으세요? 위에 자녀 있어가지고 나 한 명 보냈다 얼마 전에 아니면 좀 차이는 있는데 일단 보낸 적이 있다 이러실 수 있으시죠? 근데 어찌됐건 많이 보내보셨어도 한 번 아니면 두 번 아니면 지금이 처음이실 것 같고 학생 입장에서야 뭐 얘가 이번 생에 고3은 처음일 테니까 저 스쿨버스 처음 타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티켓을 좀 끊어야 돼요. 티켓 끊기 위해서는 이제 지원 대학교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대입 전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서 9월 11일 정도에 원서를 한 6장을 쓴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 이때 이제 6장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은 목적지가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거나 잡아 타겠죠. 그리고 도착할 때 이상한 데 떨어졌을 때 왜 이러느냐 본인 혼자 당황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 버스에 올라타게 될 건데 근데 이제 우리는 버스에 올라탄 내 자녀랑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 나 이제 요렇게만 그림이 지역적으로 그려질 수 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빅픽처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버스를 타는 애들이 우리 집 애만 있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다채로운 영재고, 과학고, 전사고, 외고, 일반 우수고, 뭐 예를 들어 학군지에 있는 일반 우수고들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일반고들 이런 학교들이 즐비한 상태에서 수천여 명의 학생들이 굉장히 다양한 내신 등급을 받고 있는 상태로 목적 지점은 바로 여기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대학들 입장에서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대학은 입시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게 직업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전국에서 막 오는데 이제 문을 갖다가 하나만 열어놓은 게 아니라 전사고니 너 이 문 열고 들어와. 너 과학고야? 그럼 이쪽 문 열고 우리 학교까지 와도 돼. 너 일반고니? 너 서부학군이니? 너는 이쪽 문 열어야지. 이렇게 다채롭게 문들을 설계를 해놓고 같은 학교 같은 과에서도 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정말 고도의 어떤 지능화된 설계와 계산으로 여러 문들을 열어놨죠. 그리고 굉장히 전문가들이죠. 그래서 이 문을 어찌됐건 6장 중에 한 군데 결정이 돼서 도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도 거기에 맞게끔 결에 맞춰서 전략 대비를 좀 잘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맞으시죠, 이게?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일단 수시 6장의 원서를 쓰게 될 때요. 대입 전형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한 다음에 티켓을 끊어서 승차를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자, 9월 11일경에 이제 원서를 쓰시게 될 때 만약에 교과 전형으로 내가 티켓 2개를 쓰겠다. 뭐 이걸로 3개 쓰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4개 쓰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교과 전형으로 쓴다는 거는 4개 학기죠. 고1 때 이미 2개 학기 끝났고요. 이번에 지금 2학년 2학기쯤 애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 2학년 올라와서 2개 학기 마무리 될 거고 3학년 1학기까지가 이제 마지막 학기가 남아 있는데요. 지금 아까 첫 번째 페이지에서 이 겨울방학 때는 지원하는 대학과 전형을 결정하고 고3을 시작하자고 했으니까 지금 이제 겪은 건 4개 학기잖아요. 4개 학기에 대해서 내신 등급을 일단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그 내신 등급이 여기는 지금 내신 등급이죠. 그리고 여기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얘는 내신 등급이 아니라 내신 성적이에요. 성적. 그래서 내신 등급이 만약에 뭐 2.5가 나왔다. 2.1이 나왔다. 1.9가 나왔다. 이렇게 됐을 때 그 내신 등급으로 지원이 가능한 대학교를 찾아보는데 그 대학교들에서
작년도, 재작년도에 합격했던 학생들의 내신 등급이 떠 있는 학교들이 꽤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평균 등급도 있고 문 닫고 들어오는 애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좀 눈여겨보실 것은 평균이 아니에요. 왜냐면 문 닫고 들어오는 내신이 굉장히 낮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평균의 오류에 빠져서 바라보시면 안 되는 것이고 상위 70%, 그러니까 마지막에 30%, 하위 30%의 내신 등급은 안 보는 게 낫죠. 우리가 무슨 자사고라든가 특목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낮은 등급의 애가 문 닫고 들어갔으니까 내 새끼도 문 닫고 합격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논리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70% 학생들, 합격할 아이들의 내신에서 요 안에 내 새끼가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는 어때요? 합격각이 좀 보이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 두 장의 티켓을 끊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11월 모의고사 성적표의 이 등급이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조건에 부합을 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 모평이 11월에 안 보고 이제 12월 달에 좀 치러질 예정이에요. 연기가 돼서 이제 그 점수를 좀 보시면은 두 개 티켓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가 어느 정도 여실하게 확인이 되십니다.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종합전형은 교과전형하고는 다르게 내신 성적을 보죠.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라는 것은 등급과는 굉장히 좀 다른 얘기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다양한 고등학교 학생들 어머니 앉아 계시는데 우리 아이가 지금 숭실고등학교에서 한 2.5등급 한다. 그럼 이 숭실고 2.5랑 예를 들어서 휘문고 2.5가 같아요? 다르잖아요. 우리가 알죠, 그렇죠? 숭실하고 휘문고 2.5는 같지 않다는 걸 우리도 다 아는데 대학이 왜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아야죠. 알고 있고 거기에 맞게끔 추산을 해서 아이를 뽑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휘문고는 3.5도 여기 붙었는데 왜 숭실고 2.5는 떨어졌냐 이렇게 등급으로 얘기하면 서로만 답답한 노릇이고 이건 내신 점수로 뽑는다는 거예요. 등급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성적표 안에 있는 뭐 평균 점수, 표준 편차 그리고 얘가 원점수가 몇 점인지를 보면서 대학에서는 이걸 환산해서 보게 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등급만 갖고 얘기하면은 이해를 우리가 못하게 될 거예요. 왜 떨어졌는지도 못할 거고. 그래서 4개 학기에 내신 성적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상향 곡선인지 필요한 과목들을 잘 들었는지 학교 생활기록부는 또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여부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내신 등급이 되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기계공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인데 물리 과목을 선택을 안 했다 그러면 종합으로는 사실상 어렵다는 거예요. 등급이 뭐 1.9든 뭐 1.8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고 기계공을 전공을 하겠다는 애가 왜 물리를 안 듣고 등급만 좋아? 뻘짓거리한 거죠. 걔는 이걸로는 괜찮죠. 그렇죠? 등급으로 가는 거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티켓이 종류가 저것만 있는 건 아니라서 논술 전형이 있어요. 논술 전형. 논술 전형은 일단 이제 돌아오는 12월 모의고사 날에 모의고사 점수를 딱 보시고 나서 최저를 내 새끼가 몇 개 정도를 맞출 수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지 되겠죠? 그걸 보고서 대학별 논술 고사를 준비하는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학에 이걸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거 3개를 다 쓴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대체로는 3개 중에 2가지 종류를 선택을 하실 거예요. 요렇게 2개 선택하시거나 요렇게 2개 선택하시거나 아마 그러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서부학부는 일단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케이스별로 3학년의 대입 전형의 우선순위는 이렇게 2가지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교과 전형하고 종합을 섞어치기 해서 쓰는 겁니다. 6장 중에. 뭐 3, 3 이렇게 나란히 쓸 수도 있지만 내신이 워낙 좋고 그러나 생기부는 조금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뭔가 결격 사유가 조금 있다 약하다 싶으면은 교과를 4개 쓰고 종합을 2개 쓰는 그런 방식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쓸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쓰게 되면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교과 전형에서는 이제 4개 학교의 내신이 나와 있는 상태니까 추산을 할 수 있고 최저도 맞출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합격인지 아닌지가 어느 정도 나와요. 그래서 안정으로 지원을 하게 되고 상향으로 종합을 조금 더 던지게 되는 이런 케이스가 될 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신 등급이죠. 등급. 그리고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가. 깔끔합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요. 교과로 쓰기에는 내신이 좋지가 않아요. 1점대라든가 2점대 초반이라든가 이렇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교과보다는 종합이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이다. 생기부도 잘 갖춰져 있고 보통 이제 이 첫 번째 케이스 1에 해당되는 고교와 케이스 두 번째에 해당되는 고교가 정해져 있어요. 학생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교과랑 종합을 쓰는 학교는 어디이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숭실이죠. 그렇죠? 충암이고 동명이고 선일이고 선정입니다. 일반반. 여기에 속해 있어요. 자, 그리고 종합과 논술을 쓰는 케이스는 이건 이제 내신 등급은 안 보겠고 내신 성적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대성고등학교 영어 내신의 평균 점수는 80점이 넘어요. 그러니까 평균이. 그러니까 등급 컷은 얼마나 높겠어요? 92점을 받아도 3이 떠요. 이런 상태인데 원점수는 높지만 평균도 높고 애들이 다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3이라고 하는 등급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높은 등급은 아니지만 그런 애들은 교과로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려면 대성고를 지원을 하질 않았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종합을 갑니다. 서류가 잘 꾸려져 있고 동시에 수능 최저를 맞춘다라는 조건하에 논술도 2장 정도 이상 혹은 3, 4장 정도를 조합을 맞춰서 쓰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 일단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성과 또 예일과 선정 과중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친구들은 좀 고민이 많아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타 학교에 비해서는 내신 등급이 낮은 편에 속하잖아요. 그리고 중학교 때 같은 학교였던 애가 다른 학교 갔더니 자기보다 내신이 높다 그러면은 약간 현타 오지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와르르 무너지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전학을 할 텐데 내지는 뭐 자퇴해야 되나 별 얘기 다 하잖아요. 근데 얘네가 너무 물정을 모르는 거예요. 종합전형은 등급을 보는 게 아니라 성적을 본다라는 얘기를 학부모님들께서도 가정에서 누차 계속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따라서 중요한 거는 원점수를 올리는 거예요.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점수를 올리는 거죠. 91점과 93점이 다르다고요. 89점과 92점이 다르다는 거죠. 할 수 있는 건 원점수. 그래서 내신 성적 그리고 생활기록부 수능 최저까지 맞춰서 이렇게 두 번째 케이스로 던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요.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집 아이가 우리 집 그 딸내미가 아들내미가 내신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고민이 다 각각 있으실 텐데 걔 중에는 엄마 나 포기할래. 답도 없어 이 내신. 엄마 나 정시할래. 나 정시 파이터야. 엄마 나 좀 한 번만 믿어줘. 막 이러면서 약간 분위기 약간 그런 얘기들이 스물스물 나올 때가 좀 있었잖아요. 특히 2학년 2학기 들어가면서 애들이 굉장히 멘탈이 흔들리고 저한테 찾아와서 고민 토로했다는 학생도 상당수가 사실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정시에서 유리해서 정시를 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수시에서 불리하니까 정시를 가겠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내신이 안 나오니까 그 내신으로 답이 없다. 사실은 그러나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아이들은 서부학군에서는 지금 전략이 사실 맞지는 않다는 말씀을 일단 단호박으로 딱 드리겠고요. 실제로 논술과 정시로 대비를 하는 것들은 학군지 아이들이에요. 거기 지금 학교 분위기가 다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상태고 사실 내신보다는 또 서류보다는 수능 최저 맞춰서 논술 쓰거나 정시로 가겠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아이들이 이제 사실 우리 아이들이 아닌데 그리고 수능의 전 과목을 다 잘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뭐 약간 사족처럼 말씀드립니다만은 윈터를 강남권으로 보내는 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얘네 전략하고 우리하고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하루 시간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우리하고 안 맞는 시간표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문과인데 강대에서 강남역에 있는 강남대성학원에서 윈터스쿨이 열리면 영어가 일주일 동안 1개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1시간 혹은 2시간. 우리 애들은 이렇게 쓰려면 여기 최저 맞춰야 되잖아요. 얘도 최저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영어로 최저 맞춰야 되는데 영어가 월화수목금 중에 하루 그것도 2시간 들어있으면 어떻게 최저를 맞춰요. 그러니까 이 전략과 우리 전략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이 없이 정말 너무나도 많이 파편화되어 있는 이 수없이 많은 정보들 중에서 의미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취하실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겨울방학 때는요. 케이스 1에 속하시는지 2에 속하시는지 요걸 일단 결정을 하시면 돼요. 요거는 결정하실 수 있으시겠죠. 점수 나오게 되면은요. 자, 그러면 서부학군 고등학교 대입 수시 준비에서 가장 문제점을 얘기를 드려볼게요. 방금 앞 페이지에서는 분명히 케이스 1하고 케이스 2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고 고개도 끄덕끄덕 다 하셨는데
원서 쓸 때 가보면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쓸 때 가만히 냅두면 애 혼자 쓰라고 냅두잖아요. 그냥 이렇게 쓰려고 해요, 애가.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가고 싶은 학교들이 보시면 서강대, 이대, 중앙대, 경희대, 건대, 동대 이렇게 해서 6장을 몽창 다 학종으로다가 6장으로 발라버리겠다 이거예요, 얘가. 그러면서 이제 얘 머릿속에 생각을 해요. 자기 내신 2.5니까 나 2.5니까 건대랑 동대 정도는 싹 가는 안정이라고 생각하죠. 2.5니까. 왜냐하면은 그 대학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했던 사례들의 이제 데이터가 나온 걸 보면은 2.5가 있거든요. 근데 상위 70%가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지. 어찌됐건 본인은 여기가 합격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중대 경희대는 지원 가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이제 서강대, 이대는 양심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상향 6장이니까 내가 동대랑 건대는 싹 가능하지 2.5 받고 저기도 못 갈 것 같으면 내가 뭐하러 이 짓을 했나? 엄마도 또 약간 또 그러면 약간 현혹된다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네, 이렇게 씁니다. 얘가 이렇게 결정을 할 경우는 이유는 되게 많아요. 얘 입장에서 타당해요. 또 보시면 첫 번째, 교과로 쓰기에는 내신 등급이 싹 좋지 않잖아요. 2.5로 교과로 쓸 데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너무 아깝잖아요. 2.5로 쓰기에는. 그래서 나는 2.5가 되게 열심히 하긴 했는데 교과로 쓰기에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은 거기는 합격이 불가능하니까 종합으로 쓰는 게 맞겠다라는 결론을 한 거예요. 타당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합격자 내신 등급을 한번 봐봤더니만 특히 동대랑 건대 이런 데 봤더니 내신의 평균 등급, 합격자들의 평균 등급이 자기랑 비슷해. 합격 가능한 각이 탁 나오는 거예요. 2.5 정도면. 자, 그리고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잘 안 나와. 왜냐면 내신에 너무 열심히 했다 이거죠. 나름대로 되게 합리적이고 타당합니다. 잘 안 나오니까 저걸 내가 언제 또 올릴 수 있겠는가의 반문을 거듭한 나머지 실제로 수능 최저에 대한 부담감은 학생들한테 상당히 있는 편이에요. 부담이 없는 애는 별로 없어요. 대체로 다 부담이 있고 학교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특히 대성이랑 예일이 아닌 고등학교에서는 사실상 수능 최저 못 맞추는 학생들 굉장히 많고 뭐 대성하고 예일은 뭐 학교에서 누가 맞춰주는 건 아니잖아요. 지가 열심히 하지 맞춰주는 거지. 그래서 그 얘기도 좀 잠시 뒤에 진지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교 대입 경쟁력이 중간 이상이다. 그러니까 생기부가 자기가 볼 때에는 자기 생기부가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글밥도 많고 좋은 얘기도 많이 써져 있는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얘는 지금 지 생기부밖에 못 보잖아요. 태어나서. 남의 생기부를 본 적이 없고 보여줄 리도 없고.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땐 자기 2.5고 이런 이유 때문에 학종으로 6장 쓴다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저렇게 얘기를 하면. 자, 그러나 6장을 다 쓰고 나서는 결과적으로는 물론 어느 대 하나 이렇게 취업으로 붙으면 좋겠지만 대체로 지금 이렇게 쓰는 경우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냐면 얘는 지금 안정적으로 쓴 게 하나도 없어요. 최저도 안 맞췄다라는 전제가 깔려있고 학종으로 6장을 썼는데 건대, 동대가 이 2.5라고 하는 내신으로 붙는다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생기부도 이게 과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과연 무게감이 있는가, 중요도가 있는가 검증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오리무중으로 제가 보기엔 그냥 퍼뜨린 거예요. 6장을. 이러면서 이제 막연하게 붙기를 기도하는 거죠. 미쳐버립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자, 그러면 대학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 친구가 어디를 상향한다 그랬죠? 이대랑 서강대 상향, 그리고 중앙대랑 경희대는 지원 가능, 동대랑 건대는 쌉 가능, 안정,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표가 뭐냐면요, 각 대학에서 뽑게 될 때 아까 첫 번째 스쿨버스에는 굉장히 많은 전국에 있는 영재고, 과학고, 전사고, 뭐 외고, 학군지 1, 2, 3군 다 달려붙어서 이제 여기 원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각 대학이 문을 이렇게도 열어놓고 저렇게도 열어놓고 다채롭게 열어놔서 들어오라고 얘기를 해놨다고 했는데 이 중에 우리 8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다 일반고란 말이에요. 일반고 아이들을 뽑게 되는 전형의 인원수가 어디가 제일 많은지에 대한 표입니다. 자, 보시면요. 고대가 종합전형으로는 일반고를 제일 안 뽑는 학교예요. 종합전형으로 일반고를 제일 안 뽑는 학교 1위, 2위, 3위 이렇게 쭉 나열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학교에 같은 과라 하더라도 문이 한 개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고대가
그 학교는 일반고를 싫어해. 이제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저 전형에서는 제일 안 뽑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같은 대학교의 이름이 2번 이상 언급된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문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인데요. 아까 앞에서 내신 2.5등급을 받은 학생이 6학종을 썼는데 그 친구가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6개 대학교를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중대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서강대 가고 싶어 했는데 중대에 종합전형으로 얘는 다 썼잖아요. 6개를. 근데 중대 종합전형은 그냥 눈으로 딱 직관적으로 보시더라도 이 표에서 굉장히 상위권 안에 있네요. 그러니까 일반고 애를 제일 안 뽑는 전형이란 말이에요. 보시면 55.9%가 일반계 아이들이 합격한 비율이에요. 그리고 경쟁자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쟁자. 중앙대 정도 종합으로 원서를 썼어요. 학생부 종합으로. 그럼 다 뭐 충암회가 이제 이걸 썼으면 숭실만 썼냐고요. 거기를. 대성만 썼겠냐고요. 거기를. 보시면 외고 국제고 애들도 266명, 심지어 과학고 아이들도 57명 정도가 있습니다. 합격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생기부는 외고나 자사고나 과학고 애들하고 경쟁을 했을 때 이게 과연 경쟁력이 있냐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만 하겠죠? 근데 그래서 이걸 우위에 점한 아이들,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된 일반고 아이들이 55.9%가 붙게 되는 게 중앙대 종합전형이라는 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물정 모르고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서강대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면 영재고도 있어요. 서강대는 경쟁자 중에.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이대, 경희대, 건대, 동국대가 있는데요. 다 설명드리면은 좀 다 이해는 하실 테니까 건대랑 동국대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전형들은 그래도 일반계 고등학교 아이들을 많이 뽑는 전형이에요. 여기 종합만 있진 않습니다. 논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전형들이 있는데 건국대 같은 경우는 78.3%를 일반계 학생들을 뽑았어요. 상당히 많이 뽑았죠. 그러니까 저 친구가 건대 종합을 쓴 것은 나무랄 일은 아니에요. 잘 썼다고 봐야죠.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 그 친구가 자신의 생기부를 경쟁력 있다라고 그냥 혼자서만 생각을 했다고 칠게요. 컨설팅도 안 받았고 뭔가 이렇게 무게감, 뭐가 지침이 없어요. 근데 경쟁해야 되는 아이들은 건대인데 자사고도 있고 자공고도 있고 외고 국제고도 있고 과학고가 있어요. 과학고가 23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어때요? 과학고는 거의 없죠. 그리고 여기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동국대 같은 경우는 4명 정도가 과학고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이제 0000입니다. 그 과학고 다니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과학고 시기나 갔는데 동국대 이하를 쓸 리가 없잖아요. 붙었다 하더라도 저기를 갔을 리가 참 만무한 상태인 거예요, 사실은. 그쵸? 그리고 걔네는 이제 종합으로 가려고 쓰긴 썼으나 사실 여기에 만족해서 다닐 만한 아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건 요 밑에는 쓸 상황도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은 경쟁하는 학생들이 과연 어떤 학교에 어떤 아이들이 오게 되는지를 좀 파악하면서 전형에 대한 설계를 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저런 아이들이 지금 지원을 했고 일반고 애들만 지원을 한 게 아니니까 이 학교에서 합격자 그 내신 등급을 발표를 한 내용이 그게 정말 우리 일반계고 아이들 출신의 2.5라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과학고가 지금 경희대 종합으로 썼을 때 31명이 얘가 2.5등급은 아닐 거잖아요. 그쵸? 5, 6등급. 그쵸? 7등급까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애들이 여기 마지막 쓰는 거니까 과학고 애들이 누가 정시를 봐요. 다 학종을 쓰지. 학교도 안 쓸 것이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물타기가 됐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 이건 무슨 페이크도 아니고 눈속임도 아니고 그냥 데이터 그 자체입니다. 저희가 가공한 데이터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서 원서를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명료합니다. 종합은 이런 전형들을 좀 보시고 지원하는 대학에 누가 지원할지를 좀 보셔야 되고 뭐 외대 같은 경우는 또 외고 애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잖아요. 그럼 걔네 내신이 또 몇 등급이겠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5학년도 대입정보 119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좀 뭘 알고 아이들한테 이제 지원도 해주고 지지도 해주고 이제 이런 작업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대교협에서 만든 자료예요. 여기 어디가라는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니면 그냥 대입정보 119만 딱 치시더라도 바로 어디가로 그냥 들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사실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의 정보를 다 취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디 가도 조금 답답하시다 그러면은 이주어학원 카페에는 맨 위에 공지사항에 여기 이렇게 대기업의 내용이 그대로 PDF가 200 몇십 장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는데요. 이건 이제 2025학년도 대입정보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내용을 학부모님들이 좀 보시면은 그 안에 대입 전형 일정도 다 들어있고요. 어느 학교가 언제 수시를 보게 되는지, 그리고 대학 그 입시 전형의 특징들,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좀 달라진 점들, 그리고 굉장히 자세하게 목차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200 몇십 페이지를 다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거기 뭐 특기자도 있고 예체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전형들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한테 필요한 전형들, 학교 내용들을 취해서 조금 확인해 보신다면 수시로 한 번 봐갖고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수시로 확인하셔서 그 내용으로 다운 받으셔서 출력하셨고 매일 보셔도 되고요. 형광펜 치셔서 볼 수 있는 페이지가 몇 개 안 돼요. 사실은 몇백 페이지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확인하시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를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확인했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 뭡니까? 2.5라는 내신을 받은 학생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얘가 최저를 맞춰요. 최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은. 왜냐면 솔직히 내신 거의 다 결정됐잖아요. 그쵸? 그리고 생기부도 거의 다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더 열심히 해서 어떻게 가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걸 끝까지 이제 가져가야 되고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안 끝나요. 지금 입시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한 1년 정도는 지금 이제 장거리 레이스로 좀 더 옆에서 서포트 해주시고 페이스메이커 역할 제대로 해주셔야 돼서 좀 긴 시간의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 여정이 공부만으로 매진할 수 있는 시간의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원서도 쓰고 뭐 시험도 보러 가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성적은 지금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오른다거나 2등급을 점프업 한다거나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근데 지금 일단 2.5라고 하는 등급에서 지금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는 건 뭐죠? 수능 최저예요. 이 방학 때. 그래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3과목의 합의 최저를 맞춘다. 내지는 2과목의 합을 최저를 맞춘다.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엔 거의 다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모의고사 날이 있고 그날 성적표가 나오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설계를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야 끝났다 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실 건 아니고 아이가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매진할 수 있게끔 서포트를 해주시지만, 예를 들어서 2개 과목은 굉장히 최저를 맞출 수 있을 거지만 나머지 과목들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러는데 그 안 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뭔가를 푸시업해서 올리는 것은 별로 승산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되는 것들을 올려서 합을 맞추시는 게 훨씬 더 승산이 있죠. 지금은요.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그래서 결국 근데 3과목의 합을 맞추느냐 2과목의 합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조금 달라지기는 합니다. 먼저 이제 똑같은 2.5인데요. 얘가 3합 8을 맞췄어요. 3합 8 왼쪽에 딱 학교 이름 보시니까 어떠세요? 홍대랑 이대입니다. 3합 8은 그냥 듣기에는 별로 안 빡세 보이지 않으세요? 3합 8이라니 3합 3도 아니고 3합 4도 아니고 111, 112 이것도 아니고 3합 8 괜찮지 않나? 괜찮으면 이 학교가 걸었겠냐고요. 이 학교가 그렇게 만만한 학교가 아니잖아요. 저 학교 간 애들 다 반에서 1등 이상 했던 애들이에요. 대체로 8개 고등학교에서 반에서 그래도 1, 2등 해야 여기 간단 말이에요. 근데 3합 8이래요. 3합 8 어때요? 지금 영어를 2등급 나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국어가 3이 나왔어요. 어렵잖아요. 그럼 2개 합쳐서 지금 몇이에요? 5죠. 5. 탐구에서 3이 나왔어요. 그러면 3합 8인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구나에 대한 인지를 어느 정도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3합 8을 맞추러 들어갔죠. 수능장에. 근데 불수능이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 그래서 말렸어요. 그래서 3합 8을 나는 맞췄다, 맞출 수 있다, 맞출 가능성이 크다라고 딱 들어갔는데 영어에서 2가 아니라 3을 맞아서 딱 나와버리면 3합 8에서 나가리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 이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3합 8을 맞췄다 그러면은 홍대랑 이대가 빨간불이 딱 들어옵니다. 자, 종합으로 썼는데 얘는 어찌됐건 어느 정도 좀 걸러져서 내신도 좀 합격 가능성이 있었고 생기부도 가려졌다고 한다면
3합8이면 홍대 이대 가죠. 자, 그리고 3합8까지는 아닌데 2합 4나 2합 5를 맞췄다. 그러니까 숭실대학교가 좀 빡세요. 2합 4를 가져오래요. 이과면 2합 5를 가져오라 그러고. 그래서 영어에서 만약에 2면 탐구에서 2 혹은 3인데 탐구는 과목마다 좀 편차가 있습니다만 만점 받아야 1이고 한 개를 2점 이하, 3점 이하에 따라서 하나 틀렸는데 3으로 내려버리는 상태들도 좀 있어요. 2개 틀려서 3등급 돼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탐구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어찌됐건 영어에서 2 맞고 탐구에서 2 맞으면 2합 4입니다. 그쵸? 이렇게 됐을 때 숭실대도 교과 전형이니까 빨간불이 딱 들어와서 땅땅땅 빨간불 미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최초합 정도에서 이제 걸려져서 합격각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런데 만약에 3합 6을 맞췄다, 진짜 잘하는 거죠, 이거는. 논술에서 3합 6을 맞췄다, 2합 5를 맞췄다 그러면은 성균관대 정도를 합격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키워드가 뭐죠? 수능 최저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굉장히 우리가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게, 애가 못 맞춰요. 애는 지금까지 내신으로만 대체로 좀 단련되어져 있는 상태고 현역이고, 그리고 모의고사 날 그다지 그렇게 진심이 아니었고, 엄마도 중간고사 기간에는 우리도 막 기도하는 마음이고 애 밥도 챙겨주고 막 시험 끝나는 시간에 막 전화 안 오면 불안하잖아요. 저만 그랬어요? 전화 안 오면 막 불안하는데 전화가 이제 왔다.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못 물어봐, 우린 또. 어땠어? 망했어! 이러잖아요. 다 망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전화했는데 안 받는다. 그러면 이제 상황이 심각한 거죠. 그렇게 이제 지옥과 천국을 굉장히 넘나들면서 한숨이 절로 나왔던 그 수많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 있었는데, 사실상 모의고사 때는 그다지 그렇게 엄마들도 진심이 별로 아니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역에 좀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모의고사 날은 생각보다 좀 중요합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요. 자, 그런데 최저를 아이가 2합 7 정도밖에 못 맞추는 아이예요. 똑같은 내신이 2.5인데. 그러니까 2합 7이 말이 그렇지, 얘가 2합 7을 처음부터 맞추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얘도 2합 5라든가 2합 4를 맞춰서 더 좋은 데를 가고 싶어 했겠죠? 그런데 접전에 그날 어찌됐건 못 맞춰 갖고 왔어요. 근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그날의 운이라고들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수능은 제가 이제 단연간 이렇게 쭉 지켜보고 치러보니까 대박도 쪽박도 없더라고요. 그냥 모의고사에 계속 걔가 받아왔던 등급을 그날 가서 가져오는 날이에요. 다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아이가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고 너무 이 마음이 좁아진다는 이런 것들은 무탈하게 보고 오라는 거지, 대박이 어딨고 쪽박이 어딨어요. 그날 평상시에 영어를 3, 3, 3, 2 이렇게 받았던 애가 있어요. 아니면 3, 3, 2, 3 받았던 애가 있어요. 3월, 6월, 9월, 10월 모의고사에서. 걔는 수능날 몇 등급을 받아와야 정상이죠? 3등급이에요. 근데 2를 받아올 수 있을 거라고 자꾸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2를 받아만 온다면 3합 8을 맞출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원서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3월, 6월, 9월 모의고사까지 어느 정도 평균 등급이 나와야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날 얘가 밀려 쓰지 말고 갑자기 무슨 과민성 대장 증상 때문에 화장실 들락거리는 거 말고 괜히 이상한 감독관 만나가지고 막 구두 발굽 소리에 얘가 막 쏠리거나 미스터 트롯을 갑자기 멜로디에 말려버려가지고 자꾸 명맨 둔다거나 뭐 이런 일 없고, 그냥 그날 받아왔던 등급 점수 받아오게 하는 게 엄마의 일인데, 그 날은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겠지만 지금은 어떠냐면 이걸 맞춰주시는 작업을 마지막까지 스퍼트를 올리셔야 돼요. 수능은 11월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제 몇 개월이 훨씬 더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모든 게 다 빨간불이 안 들어오고요. 2합 7은 그래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3, 4 요 정도 맞은 거예요. 3, 3 이렇게 맞은 거죠. 그래서 상명대, 카대 정도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합격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좀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같은 내신 등급인데 누구는 홍대 가고 누구는 상명대 가고 이제 좀 답답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거 우연이 없어요. 이 뒤에 엄마가 있어요, 사실. 진짜 예외 못 봤어요. 그래서 발뺌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엄마가 다 세팅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될 건 간에. 탐구는 뭘 할 건지, 국영수 중에는 어떤 걸로 조합을 맞출 건지, 이런 것들을 되게 진지하게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같이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나누셔야 되고, 이 방학 때도 인강을 뭘 완강을 해야 되고,
특강을 뭘 들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계가 필요한 것이죠. 이 이유 때문에요. 자, 그러면 수능 최저를 맞출 때에 3합이다, 2합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전략이 짜야 되는지는 답은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알고 있지만 자꾸 알고 있는 답대로 안 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문과 같은 경우 2합 4다, 5다, 6이다, 7이다 맞춘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선순위에 97%, 98%가 당연히 영어를 선택을 해야 돼요. 이유는 영어가 절대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번 같은 경우는 잠시 뒤에도 저희가 이번 수능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긴 할 텐데 영어과가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1등급 컷이 어찌됐건 90점만 넘으면 되는데 퍼센테이지로 7% 정도를 만들었어야 되는 이 시험에서 4%가 조금 넘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오답률 1위는 86%가 넘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33번 빈칸 추론 문제. 이 문제들 때문에 어찌됐건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예년에 계속해서 영어는 최저 등급의 가장 센터에 있었다는 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1등급을 꼭 받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도 2합 7이고 2합 6이고 2합 4고 3합 8이지 무슨 3합 3 이런 게 어딨어요. 그런 학교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2등급 이상 받아서 나머지 과목들을 조금 이렇게 조율을 하시면 되는 상황인데 타 과목에 비해서는 2등급 받는 것은 당연히 쉽죠. 타 과목에 비해서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문과 아이들은 대체로 영어를 선택하고 그 다음은 탐구를 선택해서 2합 조합을 맞춥니다. 그리고 이제 3합을 맞추게 되면은 수학을 선택하진 않죠. 대체로 국어를 선택하겠죠. 그래서 3합이라는 것은 국어, 영어, 수학 중에 2개를 선택하고 탐구는 무조건 하나를 선택하신다. 이런 조합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2합이라는 거는 역시 국영수 중에 한 과목 선택하고 탐구에서 한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이 방학 때 이제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좀 목숨 걸고 매달아야 되는 상태고요. 이과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3합, 2합을 맞출 때에는 당연히 영어가 98.7%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과랑 조금 다른 것은요. 이과 학생들은 문과는 아까 탐구였잖아요. 영어랑 탐구였는데 얘네들은 영어랑 수학을 선택하는 애들도 꽤 많더라고요. 영어랑 탐구를 선택하는 아이들도 많고 그러니까 좀 다른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도 아마 아이가 얘기하다 보면은 모의고사 점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탐구보다는 수학이 좀 더 나오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이럴 텐데 근데 사실은 이건 지금 2합이라고 하는 조건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영어랑 수학을 합쳐서 2합을 맞추는 아이들은 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사실 안 해요. 왜냐면 얘네들은 거의 다 3합을 생각을 하니까 여기도 이렇게 등급이 나오는 거고 여기도 이렇게 퍼센테이지상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방학에 어찌됐건 수능 최저를 좀 확실하게 맞춰준다 그러면 학부모님이 자녀한테 안전벨트를 채워주는 역할들을 하시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 맞춰주셔서 특히 수시 전형의 수능 최저의 기본 영어를 꼭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영어과의 그 수능 시험의 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려웠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일단은 영어는 17개까지는 이제 듣기 문항에 속하고 18번부터 45번까지는 이제 독해 문제에 속합니다. 그래서 28개가 독해 문제고요. 17개가 듣기 문제인데 듣기는 오답률이 높아봤자 19%, 18% 뭐 이 정도 선이었어요. 근데 지금 11번이 오답률이 20%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를 하면서는 사실상 듣기가 굉장히 좀 쉽고 조금 공부 좀 한다는 녀석들은 초등학교 6학년들도 저 듣기를 다 맞는 아이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듣기를 어렵게 출제를 하면 외국에 살다 온 애라든가 영유 나온 애라든가 영어 교육에서 받은 애들한테만 유리할 수밖에 없으니 지필이 아니라 듣기고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방에는 비평준화 고등학교 아이들도 다 들어서 맞출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듣기는 어렵지가 않은데 그래서 듣기를 풀면서 독해를 같이 푸는 식으로 이런 훈련들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말리기 시작한 거예요. 10번, 11번에서 약간 어려워지면서 독해를 풀어야 되는데 못 풀기 시작하면서 시간 배분에서 약간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8, 19, 20, 24, 25는 이제 대입학이랑 뭐 지칭 추론이랑 되게 쉬운 굉장히 쉬운 독해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24번 제목 문제도 오답률이 상당히 좀 높았어요. 그러니까 듣기에서 약간 한 방을 먹은 것 같은데
24번에서 제목 문제에서 선지에서 헷갈리기 시작을 하고 여기서 조금 이제 가다 보면은 킬러 문제가 31번부터 출제가 되는데 제가 지금 킬러라고 했나요? 죄송합니다. 그런 말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33번과 34번에서 이제 거의 킬러 문제는 없었는데 거의 뭐 연쇄 살인마 문제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33번, 4번, 6번, 7번 오답률이 이 정도까지 출제가 됐어요. 이거가 지금 되게 황당한 거예요.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86%가 넘는 오답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3번 문제 지금도 굉장히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조심해야 되니까. 아무도 해제도 하지 않고 아무도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튼 33번 문제. 그래서 이번 시험의 특징은 과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 9월 그 발표 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영어 지문은 지문 자체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읽으면은 무슨 소리야. 해석지를 봐도 뭔 소리야. 답을 봐도 왜 저래.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번 시험 문제들의 이 문제 지문들의 특징은 지문은 굉장히 읽혀집니다. 근데 선지에서 골라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굉장히 날카롭고 예리한 선지 분석 능력이 좀 필요했던 터인데 학생들은 사실상 선지 능력의 분석력이 그다지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5개 선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우리나라 시험의 패턴이잖아요. 뭐 이 시험이 좋다 나쁘다라는 걸 떠나서 어찌됐건 그래야만 하는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정답이고 나머지 4개가 오답인데 오답이 너무 매력이 철철 넘치는 거예요. 지금 시험들이. 근데 오답은 오답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력이 넘쳐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반드시 들어가야 될 항목들이 들어가 있느냐, 문맥적 동의어를 잘 활용을 했느냐, 패러프레이즈가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답 근거를 찾아서 문맥적 동의어를 찾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있거든요. 맞았으면 패스, 틀렸으면은 3번이 틀렸어요? 2번이 정답이야. 이제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이 문제를 잘 풀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선지 분석력이 굉장히 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선지 분석 능력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좀 고퀄리티의 선지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고퀄리티의 선지들이 그다지 많이 없어요. 지금 현존하는 거는 평가원 문제들밖에 없다고 봐야지 맞습니다. 근데 평가원 문제는 너무나 한정적이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6월 모고부터가 평가원인데 고1, 2 때 봤던 모든 모의고사와 고3, 3월에 보는 모의고사는 평가원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교육청 모의고사라서 출제자들이 좀 다릅니다. 어찌됐건 뭐 그 문제들 혹은 EBS 문제들 가지고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 상태고 하나하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 거죠. 제목 문제라든가 빈칸 추론 문제라든가 이런 선지들에 대한 훈련을요. 이런 부분입니다. 지문에 대한 특징, 선택지에 대한 특징, 빈칸 추론에 대한 특징, 순서 배열에 대한 특징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쉽지 않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조금 특별하게 고3 수업안이 좀 다르게 들어가고 있는데 네,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고3을 한 분의 강사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희 원래 오랫동안 저랑 같이 근무하셨던 전임 강사셨고 고3을 원래 오랫동안 하셨던 김윤재 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하고 오랫동안 진행을 했다가 올해부터는 조금 설계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차차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일단 기말고사 지금 애들이 열심히 준비 중에 있죠. 제일 빠른 학교가 지금 예일하고 명지고등학교가 제일 빨라요. 그리고는 이제 대체로 다들 19일, 18일 이렇게 해서 이제 배치가 되어져 있는데 늦게 끝나는 학교 21일, 충암고 21일 날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료가 딱 된과 동시에 이제 예비고3 개강을 짠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빨리 끝나는 학교는 12월 18일부터.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는 학교는 이제 예일여고가 해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30일 날 개강하는 충암고등학교도 있는 상태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학교별 개강이 진행이 되는데 일단 이번에는 대성, 예일, 선정, 동명까지는 김윤재 강사님이 맡아서 진행할 거고 내년 1학기에 내신도 역시나 김윤재 강사님이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내문들을 저희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비고3 개강을 하게 되면 23년 12월 마지막 주 혹은 뭐 마지막에 전주부터 개강을 해서 24년 2월까지겠죠? 근데 그 2월이라는 게 3월 첫째 주랑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딱 10주 아니면 11주가 나오는 코스입니다.
요 기간 동안 저희가 예비고3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고, 그럼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충암이나 명지나 선일이나 대성이나 이런 학교들은 누가 하느냐? 아니, 대성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학교들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내신했던 강사님들이 있으시죠? 그분들이 고3을 연결해서 같이 수업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게 돼서 강사님들은 다른 학교들을 더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숭실 1, 2, 3만 하시는 거예요. 이미성 강사가. 다른 학교 안 하고 숭실만 오로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역시 선일도 선일 1, 2, 3 이렇게 진행하시고, 명지도 명지 1, 2, 3, 충암고도 충암 1, 2, 3 이렇게 한 강사님이 맞는 시스템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은 특장점이 있는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3월 4일, 그러니까 요게 이제 2월 마지막 주이자 3월 첫째 주까지 진행을 하는 거니까 3월 4일에 고등학교 3학년 1학기의 첫 중간고사가 개강을 합니다. 이렇게 돼서 3월 8일까지 이렇게 개강을 하게 돼서 3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이렇게 이제 또 한 6, 7주간 진행을 하게 되는 중간고사가 시작이 되고, 중간 끝나면 또 바로 기말고사 이렇게 되고, 그게 끝나게 되면 24년 7월부터는 고3 파이널에서 이제 여름방학부터는 완전 수능에 매진하는 최저까지 가는, 그래서 11월 달에 수능 보기 전주까지 이제 수업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좀 구성이 짜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 일정은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럼 고3 수업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뭐 다 아시겠지만 일단 세 가지입니다. 여러 강사님이 동시에 고3을 개강을 하게 됐어요. 이유는 뭐 한 가지죠. 한 분이 여러 학교를 하는 것보다 나눠서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이들한테라든가 집중력이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퀄로 갈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고3 자녀를 2번 이렇게 겪어보니까 사실은 저희 아이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고3 때 조금 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전 되게 자신 있었거든요. 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엄마가 해줄게. 걱정하지 마. 왜냐면은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우리 학원에서 진행하는 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타학원을 저도 알아봐야 되는 상태고, 알아보니까 딱히 마음에 드는 데도 없고 좀 그래가지고 제가 맡기로 했었는데, 결론은 뭐냐면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려워서가 아니라 제가 지금 내신을 다른 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면서 얘 거를 자료를 만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게 안 되더라고요. 전 이렇게까지 안 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안 되더라고요. 공식적으로 제가 맡고 있는 게 아니니까 자료를 제가 제 조교들한테 내 딸내미 거니까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를 차마 못하겠고, 그러니까 얼기설기 그냥 수업만 하는 그런 패턴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정말 좀 절감을 했고,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고3 강사님이 그 학교를 전담해서 계속 맞는 시스템으로 가자. 그래서 좀 더 몰입하고 그 학교에 맞는 자료를 만들자. 대신 내가 강사 세팅을 할 때에는 학교를 많이 주진 않겠다. 이 학교를 가지고 가자.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동시 개강을 하게 될 때 굉장히 다채롭게 교재도 짜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업안도 좀 다채롭게 진행을 하실 텐데, 저는 단언컨대 지금 고3이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 그러니까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독해도 중요하고 티칭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듣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근데요,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단어가 심각할 정도로 진짜 안 돼 있어요. 진짜 안 돼 있어요. 다 까먹었고 뭐가 이유도 많아요. 그 단어장을 일주일에 한두 번만 띡 보고 그냥 시험으로 쏟아내버리고 잊어먹고 그리고 또 다시 하고 뭐 약간 이런 식인데, 단어 관리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사님들한테 고2도 마찬가지고 고3도 그렇고 내가 다른 얘기 안 할 텐데 세팅은 이렇게 하시고, 대신 단어만큼은 관리를 매일 하셨으면 좋겠다. 매일 관리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런 겁니다. 엄마 입장에서 만약에 학원에서 안 해준다 그러면 대학생 알바라도 써가지고 내 새끼 단어를 매일마다 한 4, 50분씩 3, 40개씩 봐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중첩해서 보고 누적해서 보고 예문도 보고 반이어도 보고 어찌됐건 얘하고 계속해서 루틴하게 월화수목금 이런 식으로 뭐 타과목 학원 듣는 날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만 저는 되게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일 암기하고 테스트는 주 1회, 어찌됐건 학원에 오는 거는 주 1회니까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일단 모의고사 훈련을 당연히 합니다. 그래서 실전 수능 모의고사라 그래서 실수모라고 저희는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70분 동안 시험 문제를 풀고 때로는 듣기와 독해를 같이 병행도 해야 되고 70분 안에 OMR 체크까지 완벽하게 해서 쏟아내는 것이 바로 시험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해한다, 못한다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어떤 꾸준한 필요한 것들을 갖춰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시간 관리 안에 풀어내는 능력, 이거는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요, 연습을 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되는 부분이에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잘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수능을 대비하는 선지와 해석 분석력이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겠죠. 이 세 가지가 일단 중요한 내용이고, 교재는 이제 강사님들마다 좀 많이 다릅니다. 근데 능률복화 고교 필수편 내지는 뭐 특급 수능 EBS 기출복화 지금 보니까 한 두세 개 정도로 지금 집약이 돼요. 강사님들마다 이제 선택하신 교재가 좀 다르신데 두 권으로 일단은 학교마다 조금 다르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이 매일 단어는 앞장에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매일 단어, 매일 애가 집에서 시험 보고 인증하고 학원에 왔을 때에는 매일 외웠던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을 때마다 뭐 2가씩 보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주에 5일이라 그러면 3일치 거를 보거나 2일치 거를 보거나 주 2회면 이럴 텐데 주 1회니까 5일치 거 한꺼번에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예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볼 수 있는 셀프 테스트 시험지를 줄 수 있게끔 교재 표지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이제 이것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 아이들한테 이제 인지를 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왔을 때는 이렇게 누적해서 시험을 보는 강사들마다 1에서 3가 본 다음에 1에서 6가 보고 4에서 9가 본 다음에 7에서 12가 보고 약간 중첩되면서, 그래서 한 권의 교재가 끝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요거는 제가 정말 중간중간에 저도 좀 개입이 돼서 많이 보려고요. 2, 3학년 지금 단어에 목숨 걸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듣기인데요. 듣기는 이제 독해랑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시스템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 요거는 이제 풀 테스트를 통해서 듣기를 하기도 하고, 듣기가 부족한 학생들은 듣기 교재가 하나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숭실고 같은 경우는 듣기 교재가 하나 들어가서 그걸로 병행하는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했고요. 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자, 독해 부분, 어법 구문 부분들은 다들 이제 교재를 만드시는 거예요. 시중의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자이스토리 사용하는 강사도 있습니다. 근데 시중의 교재를 가공을 해서 수업용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보통 교재의 내용은 이번 방학은 뭐 어느 학원을 가시더라도 당연히 고3 기출이죠. 지금 해야 될 거 고3 기출이고, 그리고 이제 1학기 내신 대비는 대체로 EBS 교재로 학교에서 다들 지정을 한단 말이에요. 충암 빼고는. 충암 같은 경우는 EBS 교재를 시험 범위로 측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방학 때 했던 거. 그래서 고3 기출 문제 같은 것들로 이제 시험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학교마다 좀 쪼가 다른데, 이번 방학 때는 고3 기출 문제들을 위주로 해서 자체 교재로 이렇게 수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강사님들은 다 교재 작업을 하고 있어요. 조교팀하고 다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실수목, 이거는 주일에 무조건 70분 OMR 체크까지 풀 테스트로 진행을 한다. 네,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학기 아직 좀 시간이 있습니다만 3월 달부터 시작되는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김윤재 강사님이 혼자 이거를 담당을 하셨을 때 8개 학교를 다 할 수가 없어요, 한 명이. 그리고 고3 됐을 때 저희가 주력해야 되는 학교가 8개가 안 됐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줄였던 거죠. 4개 학교 정도로. 근데 이거는 이제 파편화 시켜서 강사님마다 전문화 시키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드리는 거고, 근데 저희가 이제 얘네들이 다 고3 때까지 머물렀던 아이들도 있고 마지막까지 했던 아이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데이터가 있어요. 분석지도 있고. 그래서 학교마다 고3이고 대체로 EBS 교재를 시험 범위로 측정을 하긴 하는데 출제 경향은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학부모님들.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는 뭐 교재가 똑같거나 범위가 비슷하면 같이 모여서 수업을 한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진짜 믿고 걸르셔도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수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출제 경향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얘 같은 경우는 뭐 EBS 영독, 독해 연습으로 시험 범위가 측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EBS 수특이 있고 영독이 있는데 영독이 좀 더 어려운 교재예요. 그래서 영독으로 측정이 되고 약 85개, 서술형 외부 지문. 그러니까 2학년, 1학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모의 내신의 양가들이 되게 중요하고 1등급 만점 인원. 그리고 1학기 같은 경우 서술형이
배점이 미쳤어요. 배점이 뭐 거의 한 50점이던데 서술형이? 문제는 5문제인데 배점이 막 50점 육박을 하고. 자, 그리고 대선고는 수특 영어, 영독 100에서 120개 뭐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선정, 수특 영어, 문과이과가 범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선정되면은 이제 고3이 됐을 때 문과이과가 범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선정도 문과이과를 교집합인 부분은 시험 범위 같이 내겠지만은 수업을 같이 하겠지만은 이제 범위가 달라지니까 끝까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선정은 저희가 2개 학교라고 인지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서술형 일단 좀 까다롭습니다. 그 문제 유형이 올해부터 되게 좀 어려워진 거 아세요? 선정고등학교가? 선정고 내신이 그렇게 안 어려웠어요. 근데 올해부터 좀 많이 까다로워졌어요. 서술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요양문 완성하라 그러는데 요양문에 들어갈 그 빵꾸가 7개예요, 7개. 7개를 다 완성하라는 거예요. 그 수능에서는 보통 요양문 완성이 빵꾸 2개 뚫려갖고 단어 조합하면 되는 건데 서술형에서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어렵잖아요. 그 단어 배열하라 그러고 뭐 어형 변화하라 그러고 하니까. 자, 관건 지문 암기해야 되고 모의 내신 서술형 계속 빡세게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뭐 충암, 명지, 숭실고등학교의 시험 범위의 어떤 이런 쪼들이 좀 존재하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파악한 상태에서 내신 대비를 좀 할 예정입니다. 잠시 뒤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아마 궁금하신 사항이 좀 있으실 것 같으니까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거고, 지금 일단 겨울방학은 이렇게 이제 흘러갑니다. 전체 일정 중에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학과 적합성 맞춰서 진행을 하지만 우리 고3은 안정, 가능, 목표 대학 6개를 이제 이번 방학 때 결정한다. 지금 결정하지 언제 결정해요? 그렇죠? 이거 언제 결정해요? 지금 하죠. 지금 해야 돼요. 이걸 뭐 3월에 해요? 아니면 뭐 원서 쓰기 직전에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하셔야 애가 수능 최저에 뭐가 딱 있다는 걸 알아야 애가 달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게 없다. 나중에 알아서 봐야지 이러시면 안 돼요. 전략이 안 나오니까. 구체적인 학과 적합성, 그리고 3학년 1학기도 학종으로 쓰는 경우는 학종으로 여기 안 쓰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학종, 논술, 학종, 교과니까. 그 학종으로 쓸 때 3학년 1학기 생기부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3학년 1학기에는 교과 편성상 진로 선택 과목들이 다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진로 선택 과목이 내신 점수를 따고 성적을 따는 건 당연히 지가 알아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생기부에 대한 시나리오의 마지막 활용 정점의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 이걸 지금 시나리오를 짜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착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탐구는 뭘로 할 거냐. 그리고 3학년 생활기록비 마무리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이번 방학 때는 이제 저희는 이렇게 학과적으로는 준비를 해놨으니 상담을 하셔서 최저를 어떻게 맞추실 건지, 이제는 어느 학교가 안정 가능 목표인지 우리가 전략을 짜기 위해서 상담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늘 그렇듯이 이제 피터 선생님하고 상담이 진행이 됩니다. 이번 상담이 마지막이실 거예요. 저희랑은 하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준비물은 내신 성적표죠. 그러니까 이번 기말까지 딱 보고 난 다음에 1학년, 2학년 토탈 리로스쿨에 다 박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랑 12월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은 그 성적표 2가지를 제출을 하셔서 순차적으로 상담을 진행을 하시는데, 이 상담에는 반드시 학부모님과 학생이 같이 오셔야만 상담이 진행이 될 겁니다. 덜어는 학부모님만 오시거나 내지는 학생만 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중에는. 근데 이렇게 될 경우 끝까지 달려가기가 너무나 어렵고 공감대 형성을 따로 또 해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굳이. 그래서 일단은 이 상담에는 같이 좀 오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상담 순서는 신청 순서에 맞게끔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님들 고등학교 때 기억나시죠? 고3 때 어느 날이 기억이 나시죠? 뭐 그날이 친구랑 소풍 갔던 날이실 수도 있고, 원서 쓴 날이실 수도 있고, 학교 가서 시험 치르신 날일 수도 있고, 합격자 발표난 날일 수도 있는데, 저도 기억나요. 그때는 막 전화로 이렇게 발표가 오지 않았나요? 수험번호 띡띡띡띡 뿔 합격하셨습니다. 이렇게 몇 번 받았는데 그 전화. 이번 상담에 참여하시는 그 날을 우리 아들하고 딸이 아마 평생 기억을 할 거예요. 그날의 냄새나든가 우리 엄마가 무슨 옷을 입고 내가 이주하라는 데를 가갖고 그 선생님이랑 어떤 얘기들을 나눴는지 그 분위기가 30이 넘고 40이 넘어도 또렷이 기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반드시 같이 참석을 꼭 해주셔야만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슬랙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1학기 시나리오 같은 것들, 주제 탐구에 대한 주제들을 같이 논의를 할 거고요. 지금도 부단히 아이들이 같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로 선택, 창의적 체험 활동, 대입 관련한 궁금증 같은 것도 질문을 해요. 우리 숭실고 학생은 이런 것도 질문했어요. 입시를 열심히 준비하지만 여자친구를 사귀어도 같이 병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느낌 쓰죠?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에도 답을 저희가 해줬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기도 하고요. 이제 앞으로의 일정은 겨울방학 싹 끝나고 3월 달에 모의고사 보죠. 그리고 3월 달에는 이제 뭐가 나와요? 생기부가 나와요. 2월부터 생기부가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 아들 딸의 그 고등학교에서 치렀던 고1 때, 고2과의 모든 생기부의 내용들이 싹 이렇게 출력도 가능하실 거고 열람이 가능하실 거예요. 2월에 이제 그게 마감이 되니까. 그래서 그 생기부 진단을 저희가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또렷하게 학종으로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이 생기부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중간고사 열심히 보는 거고요. 6월 어느 날 또 이제 모의고사 볼 거예요. 그럼 요때 모의고사 보고 요때 모의고사 보면 2번 봤잖아요. 그때 영어가 최소 2가 이상 나오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름 끼치냐고요. 나만 진짜 미쳐버려. 영어가 딱 2가 나오는 순간 기분 되게 달라져요. 1이면 말모 진짜. 영어가 2가 나오면 탐구에서 똥 싸서 3을 나와도 2합 5잖아요 지금. 2합 5 맞추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근데 다른 것도 놀고 있을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영어를 2 이상 맞는다라는 거는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이거를 여기까지 안 넘어가게 3월과 6월에 만들어준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 기말고사를 보고요. 8월에 생기부 마감을 할 거예요. 3학년 1학기까지. 그리고 나서 9월 11일부터 23년 기준은 9월 11일부터 15일까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원서를 6장을 씁니다. 월화수목금 원서를 씁니다. 원서 쓰는 것도 보통 일 아니에요. 1시간 갖고 안 돼요. 한 3-4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등록하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쓸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빨리 발표한 학교들은 이제 10월에도 발표가 납니다. 그리고 11월에 수능 보죠. 그리고 수시 발표, 추가 합격까지 이제 12월 한 28일까지 추합이 계속 돌려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우리는 3월도 아니고 그 전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긴 여정 동안 이때까지 학부모님들 건강 잘 챙기시고 아이들 좀 치열업 할 수 있게끔 멘탈도 좀 잘 챙기시고, 이런 과정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가 좀 만들어 나갈 거니까 일단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지금 학부모님들이 예약 인원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제 해당되는 학교마다 안내문들을 좀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수업 안내문을 받으셨을 것 같고, 그래서 천천히 보시고 일단은 궁금하신 거 말씀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